글쎄요, 이거를 과연 지구촌 잔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가하는 국가 숫자가 93국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2026년 2월 6일부터 2주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 그리고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제가 원래 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동계 스포츠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스키 대회도 한번 나갔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짜예요. 심지어 1등 했어.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을 열는데요. 사실 이탈리아가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무려 4번째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3번이 동계올림픽이었고요. 1번이 하계올림픽이었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동계올림픽 전문국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좀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총 16개의 종목에서 선수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3개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눈 위에서 하는 설상, 얼음 위에서 하는 빙상, 그리고 트랙을 따라서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슬라이딩, 이렇게 3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계올림픽하고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참가하는 국가들 개수부터가 달라요.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한 200여 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구촌 잔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동계올림픽의 경우는 보통 90개 국가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선수단 규모도 굉장히 다르죠. 이게 아무래도 눈이라든지 얼음 위에서 해야 되는 경기들이다 보니까 기후적인 제약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는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런 기후적인 제약을 극복을 하려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요새는 스포츠가 다 과학의 힘을 빌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육상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동계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과학 데이터 분석 이런 것뿐이 아니라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접근에 제약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계올림픽이 사실상 부자들의 잔치다, 선진국들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었죠. 쿨 러닝 영화 알아요?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진짜 난 영화관 가서 봤잖아, 그걸. 자, 그렇다면 동계올림픽 역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이런 동계 스포츠 경기를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1908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에서 동계 스포츠 종목을 끼워서 경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아니, 하계올림픽에서 왜 동계 스포츠 종목을 끼워서 하며 그 여름에 그럼 그걸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요. 2가지 이유에서 가능했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이미 유럽에서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인공 빙상 그리고 실내 빙상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1876년 영국 런던에는 글라시아리움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 실내 빙상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렇게 인공으로 얼음을 만들어서 실내 경기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890년 나이트 브릿지라는 동네에 프린스 스케이팅 클럽이라는 실내 빙상장이 문을 열게 되죠. 사실 이 나이트 브릿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최고급 주택가, 그래서 정말 부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회원제 고급 사교 클럽이었고요. 상류층을 위한 빙상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08년에 이곳에서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하계올림픽이 지금처럼 여름철에 2주 동안 컴팩트하게 열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쫙 기간을 열어놓고 그 기간 중에 올림픽을 했었던 거죠. 마치 엑스포를 했던 거랑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10월 말에 치렀었고요. 또 앤트워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아이스하키 경기를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계올림픽에 동계 스포츠를 끼워 넣는 게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일단은 아무리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애매하고, 또 종목의 일정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북유럽 국가나 알프스 국가들이 아니 이게 동계 스포츠 하면 우리의 자랑이고 전통인데 끼워 팔기도 아니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24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한 프랑스 측에서 동계올림픽 따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프랑스가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따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계올림픽을 개최를 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용으로 오프닝 무대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동계올림픽으로 열기를 좀 조성을 해보자라는 것이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샤모니를 홍보를 해서 프랑스 관광 수익을 좀 늘려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샤모니는 이미 관광지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많은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이 유럽에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가는 곳 하면은 아무래도 샤모니보다는 스위스의 생모리츠라든지 다보스 같은 곳을 더 선호했었죠. 프랑스 철도회사에서 이거 샤모니까지 철도를 연결을 해서 동계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면은 굉장한 수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보니까 생모리츠나 다보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편의 열차가 오가는데 샤모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유치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샤모니가 굉장히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다라고 홍보를 하면은 돈 좀 벌지 않겠냐. 이런 사업적인 이해관계도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IOC 측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야,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수영, 육상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 이게 진짜 올림픽 종목이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미 그 당시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었던 노르딕 게임이라고 동계 스포츠 대회가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동계올림픽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은 이미 노르딕 게임을 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 당시는 올림픽이 지금처럼 막 전 지구촌의 잔치 이런 위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가국이 한 국가라도 더 많아야 되는데 괜히 심기를 거스를까 하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IOC가 자원도 빵빵하고 인력도 많고 굉장히 거대한 국제 조직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원봉사 클럽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항상 모자라고 인력도 부족하고 근데 여기서 동계올림픽까지 더 하자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동계올림픽인 샤모니 올림픽은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윈터 스포츠 위크라고 부르기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동계 스포츠 주간을 처음으로 개최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관중들의 반응도 꽤 좋은 편이었고 언론에서도 호응이 좋았고요. 물론 노르딕 게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던 스웨덴에서는 처음부터도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윈터 스포츠 위크가 끝난 다음에도 좀 떨떠름한 그런 반응이었는데요. 의외로 노르웨이, 핀란드는 일단 끝나고 나니까 반응이 꽤 좋았어요. 사실 이 노르딕 게임이나 동계 스포츠에는 좀 정치적인 이유도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은 1814년부터 동군연합이라고 해서 왕실 그리고 외교권은 스웨덴이 가지고 있고 내정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연합체제였죠.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민족주의 정서가 유럽을 휩쓸게 되면서 노르웨이 측에서도 이제 우리 좀 더 자율성을 주장을 하자 내지는 독립국가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 노르웨이 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연합체제를 해체할 것을 선언을 하죠. 그리고 노르웨이가 스웨덴과는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평화적으로 연합체제가 분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국민들끼리는 완금이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까닭에 스웨덴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노르딕 게임에 대해서 노르웨이가 이거 우리가 참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서도 이야기가 있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측에서도 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조금 떨떠름한 반응이었는데요. 왜냐면 그 당시 이미 노르웨이가 굉장히 권위 있는 스키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IOC가 프랑스 사람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놈들 스키에 스도 모르면서 무슨 동계 스포츠 대회를 연다 그러냐 이런 반응도 조금 있었고요. 그렇다면 왜 이 국가들이 태도를 바꿨나? 성적이 무지하게 좋았거든요. 반대를 한 해 만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노르웨이는 샤모니 대회에 거의 풀스쿼트에 가까운 팀을 보냅니다. 그래봤자 14명 정도가 5개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노르웨이가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핀란드도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죠. 이쯤 되면은 하고 싶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하기 싫고.
그래서 스웨덴을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이 이거 동계올림픽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게 되면서 그리고 IOC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면서 샤모니 대회를 1회 동계올림픽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이후로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시설의 제한이라든지 또 그리고 재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잔치다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었죠. 참여하는 국가 숫자도 작지만 실제로 메달을 딴 국가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한정적인 건데요. 미국의 언론 NPR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하나라도 딴 국가가 50개국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하계올림픽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도 진짜 많고 엄청 추워서 동계 스포츠 되게 잘할 걸로 생각되는 국가 중에 아이슬란드가 있잖아요. 놀랍게도 아이슬란드는 아직까지도 동계올림픽에서 단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그것도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인종적인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굉장히 하얀 게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유난히 동계올림픽에서는 흑인 선수들 그리고 아시아계 선수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양성이 좀 많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미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봐도 그런데요. 2018년 미국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총 242명 중에서 흑인 선수가 10명, 아시아계 선수가 11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동계 스포츠라는 것이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체육 시간에 접할 수 없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내 인종별 소득 격차가 이런 국가대표 선수단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환경 이슈도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설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면은 인공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는 100% 인공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만 2억 2,200만 리터를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물을 인공설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키 슬로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썰매장을 만든다든지 하다 보면은 산을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스포츠 게임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것이 바로 스포츠 워싱 이슈죠.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에도 이 문제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홍콩 이슈라든지 또 티벳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동계, 하계 모두 열게 해준다. 이것은 전형적인 스포츠 워싱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 이야기는 아마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IOC를 비롯한 올림픽 개최국들이 이 저개발국에도 올림픽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역대급으로 다양성이 확보된 선수단을 보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하얀 대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런 비판들을 의식을 해서인지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도 6개 종목에 71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동계올림픽 저와 함께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한번 같이 응원해 보시죠.